안녕하십니까, 기초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지만 서민 대중은 김삿갓에 대해 무한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는 삼공육경을 지내며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린 명관도 아니었고 심오한 학문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갈 길을 밝혀준 경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만 한평생 삿갓을 쓰고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오로지 유리걸식을 해온 거지 시인에 불과했습니다. 서민 대중이 유독 김삿갓에게만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김삿갓은 철저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한평생 서민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모든 희노애락을 서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삿갓 시에는 풍자가 있고 비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배를 줄이면서도 인생을 해학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공경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정신적 여유였습니다. 그 여유야말로 여천동락을 근본 정신으로 삼아오고 있는 서민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김삿갓은 구한말의 명문 거족이었던 안동 김씨의 후예였습니다. 안동 김씨 중에서도 장동에 사는 사람들은 세도가 특별히 당당했기에 세상에서는 그들을 장동 김씨라고도 불러왔는데 김삿갓은 그 장동 김씨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양반 중에서도 골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김삿갓이었건만 그가 무엇이 못마땅해서 집을 박차고 나와 한평생 삿갓을 쓰고 떠돌아다니며 거지로 종신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김병연이라는 본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름을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삿갓이라는 배상망측한 이름으로 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1826년 늦은 봄 어느 날 영월 지방에서는 수많은 유생들이 새벽부터 의관을 정제하고 읍내에 있는 동헌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영월 고을에서 백일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백일장이란 초야에서 학문을 닦고 있는 무명 유생들에게 학업을 건장하기 위해 각 고을 단위로 글짓기 대회를 하는 일종의 지방 과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관이 시제를 내걸면 응시자들은 그 자리에서 시문을 지어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가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장원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병연도 이날 응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일장의 시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가산의 충성스러운 죽음을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이를 정도였음을 통탄해 보라. 이 시제는 홍경래의 난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1811년 12월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서북으로 진격하여 곽산, 정주, 선천 등을 불과 며칠 사이에 진압해 버리자 가상군수
신은 반란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선천 방어사 김익수는 국가 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항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반란군을 진압시키고 나자 김익순을 역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참영해 버렸습니다. 이날의 백일장의 시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글을 지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병년은 붓을 들기가 무섭게 다음과 같이 서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신하라고 일컬어오던 김익수나 정공은 무관이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는 오랑캐에 항복한 한 나라의 이능 같은 놈이요. 열사 정씨의 공명은 죽은 뒤가 더 높았다. 역적 김익순을 탄핵하는 김병년의 필봉은 첫 구절부터 추상 열일같이 준엄하였다. 필붓은 남달리 탁월하였다. 해질 무렵 이윽고 동헌 바람벽에는 백일장에 급제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년의 이름만은 특별히 큰 글씨로 장원 급제 김병년이라고 별도로 나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병년은 방문을 보고 장원 급제라는 기쁨보다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